유재석은 지금까지 수많은 여배우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쁜 사람으로 한 사람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송지효였죠. 오늘은 배우로서도 그리고 예능인으로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송지효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중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 당시 전교생들이 줄을 서서 구경했었다는 일화로 어린 시절 사진이 매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이처럼 남다른 외모를 가진 그녀는 고등학생 때부터 캐스팅 제의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당시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그녀는 매번 이 제의를 거절해왔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송지효의 꿈이 건축가였던 것도 캐스팅 제의를 거절한 이유들 중 하나였죠. 실제로 그녀는 건축 디자인 일을 하는 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럽게 건축가로서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송지효는 연예계가 아닌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던 그녀는 시간이 지나 대학생 졸업반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또다시 한번 캐스팅 제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이번 캐스팅 제안은 이전까지의 캐스팅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었죠. 캐스팅 제안을 한 사람이 남자 매니저가 아닌 여자 매니저였던 겁니다. 여자 매니저를 만나게 됐다는 말에 송지효가 연예계에 데뷔하는 것을 반대하던 그녀의 어머니는 그 매니저와 만나게 됐고, 이후 대화를 통해 그녀가 연예계에 데뷔하는 데에 동의하게 됩니다. 여자 매니저가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가 동의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송지효가 데뷔했던 2001년의 이전인 1990년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여배우와 여가수 그리고 그들의 남자 매니저 사이의 만남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사건 사고가 매우 큰 문제였기에 엄마의 입장으로서 딸이 그런 연예계에 데뷔하는 것을 극구 반대한 것이었죠. 또한 1990년대에는 연예계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조직폭력배들이 연예계 사업에 진출한 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종국도 1995년 댄스그룹 터보로 데뷔했을 때 당시 소속사 사장 그리고 매니저까지 모두 조직폭력배였으며, 심지어 터보는 최고 인기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죠. 시간이 지나 터보의 멤버 김정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재떨이나 의자가 날아오는 것은 감사한 거다. 한 대 맞고 병원 가서 꿰매면 되니까. 이처럼 당시 연예계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안 좋았고, 이러한 이유로 송지효의 어머니 입장에선 그녀의 연예계 데뷔를 반대하다가 여자 매니저를 만나고 난 후에야 마음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당시 송지효는 데뷔 초 속해 있었던 소속사 여사장님에게 언니 또는 엄마라고 불렀을 정도로 사이가 매우 좋았었죠. 아무튼 그렇게 송지효는 2001년 21살의 나이에 패션 잡지 모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뛰어난 외모로 큰 주목을 받은 그녀는 데뷔한 그해 7개의 광고를 찍으며 CF 모델로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죠. 물론 데뷔하자마자 CF 스타가 된 것은 축하할 일이었지만 유명세만큼 그녀는 힘든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한 아이스크림 광고가 큰 주목을 받게 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터넷에는 그녀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녀에 대한 충격적인 글을 접하게 되죠. 누군가 송지효에게 몸 팔고 다니지 말아라 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후 그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밝혀져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요. 원래부터 심하게 소심한 성격이었던 그녀는 이 사건 이후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편 이후에도 CF 모델로 활발히 활동하던 송지효는 서서히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고2 때 우연히 본 영화 약속에서 전도연의 연기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었고, 그렇게 배우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연기 오디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데뷔 초 송지효는 어설픈 연기 실력으로 단역 배우 역할만 맡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되는 배우 역할 캐스팅이 실패로 고민에 빠진 그녀는 천성임이라는 본명이 발음하기 어렵다고 판단, 예명을 써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음은 한 방송에서 그녀가 밝힌 송지효라는 예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크다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그때 한창 송승헌 씨, 송혜교 씨가 잘 나가서 송씨하고.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 송지효라는 예명을 사용한 이후 그녀의 연기 인생은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큰 기대 없이 참여했던 2002년의 여고괴담 3 여우괴담 오디션에서 무려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것이죠. 당시 여고괴담 시리즈 3편 오디션에는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는데 이 중 주인공이 된 한 명이 박한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송지효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003년 공포영화 여고괴담 시리즈의 촬영을 시작하게 됨과 동시에 극중 발레 연기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발레를 부전공으로 했던 박한별과는 달리 인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대학교도 세무학과를 나왔던 송지효에게 있어서 발레 레슨은 매우 고통스러웠죠. 몇 시간씩 토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서는 연습을 해야 했기에 매일같이 발가락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역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그녀는 영화에서도 좋은 평을 받으며 배우로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영화 썸에 도전했지만 안타깝게도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고 맙니다. 또한 함께 등장했던 고수는 대종상 신인 나무상을 받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에 반해 송지효는 부족한 연기력으로 큰 비난을 받았죠. 눈물을 흘려야 하는 클라이맥스 씬에서도 그녀는 도저히 눈물이 안 나와 배우는 우는 게 기본인데 우는 연기도 못하냐? 차라리 배우를 그만둬라 라며 촬영 감독님에게 크게 혼나기도 했고요. 물론 CF 모델만을 하다가 갑자기 시작한 배우 생활이었기에 그녀의 연기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송지효는 영화의 흥행 실패가 그녀 때문인 것 같아 크게 괴로워했고 그렇게 그녀는 영화 썸을 이후로 연기자를 그만둬야 하나 라는 심각한 고민까지 하게 되죠. 겨우 마음을 추스른 그녀는 이후 수많은 오디션을 봤지만 부족한 연기력과 대중의 인지도가 없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배역을 얻지 못하며 서서히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데 바로 그녀의 연기 인생을 바꿔준 드라마 궁이었죠. 송지효는 당시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며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드라마에 출연할 당시 25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궁은 최고 시청률이 27%가 넘었을 정도의 인기 드라마가 되었고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을 수 있게 됐죠.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에서 악역은 아니었지만 소위 말해 짜증나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이 때문에 수많은 악플을 받게 된 것이죠. 또한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녀는 카메라 밖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송지효에게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으며 그렇게 그녀는 이후로 부모님과 외식도 안 하게 될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이처럼 드라마 궁은 처음으로 배우 송지효가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돼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송지효는 드라마 궁의 종영 이후 인터넷에 아예 접속하지 않게 됩니다. 인터넷 속에서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기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후 송지효를 기다리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심한 전 국민적인 비난이었습니다. 방영되었던 9개월 동안의 평균 시청률이 무려 41%가 넘었던 국민 드라마 주몽 때문이었죠. 드라마 주몽이 승승장구를 하던 중 어느 날 인터넷에는 송지효가 주몽에 투입된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전형적인 미스캐스팅이다. 송지효는 책 읽는 것처럼 대사를 읽는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 어색해서 몰입을 방해한다. 와 같은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송지효가 드라마 중간에 합류한다는 이유로 그녀가 인기 드라마에 편승해 이득을 보려 한다는 추측성 악플도 쏟아졌으며 그렇게 그녀는 드라마에 출연하기 전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송지효는 인기 드라마에 무임승차한다는 자책감, 처음으로 도전하는 사극 연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녀를 향한 전국적인 비난 여론과 함께 조심스레 주몽에 합류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 비난을 받았는지 당시 송지효는 그녀에게 팬이라며 인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이 사람도 이전에 나를 욕했던 사람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죠. 이와 함께 처음 해보는 사극 연기는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군사들에게 끌려 나오는 씬에서는 너무 곱게 끌려 나온다고 혼나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너무 대본만 따르고 감정이 없다며 담당 PD에게 엄청 혼나기도 했죠. 그러나 그녀는 선배 배우들을 찾아가 조언을 받고 자신의 연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그 결과 그녀에 대한 여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드라마에서 아기를 안고 도망다니는 주몽의 부인 역할을 연기했는데 이 당시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송지효는 그녀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여론을 그녀에 대한 동정론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매회 울부짖으며 고생하는 송지효의 연기를 본 시청자들은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의 배역이 드라마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조짐을 보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송지효를 죽이지 말라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이렇게 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송지효는 본인의 향상된 연기력으로 첫 사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라마 주몽은 그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겨줬습니다. 매회 울어야 했던 역을 연기했기에 그녀는 일주일에 2번씩 서럽게 울어야 했으며, 그렇게 우는 연기를 하는 시간이 한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넘어가자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만 것이죠. 주몽이 종영된 후 송지효는 그녀의 우울증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몽에서 늘 울어야 되는 연기를 하다 보니 우울증으로 힘들었어요. 매주 울어야 했고 계속해서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스스로 힘들어지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무뎌지더라고요. 심지어 멍하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없고 아무 감정이 없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킬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죠. 그런데 촬영 당시 대기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동안 노트북으로 무한도전을 많이 봤어요. 우울해도 무한도전을 보면 실컷 웃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울증으로 크게 고생하던 송지효에게 무한도전은 큰 웃음을 주었으며, 시간이 흘러 그녀는 그 소중했던 무한도전의 한 멤버를 만나게 되니 바로 유재석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드라마 주몽에서 큰 활약을 했던 송지효는 다음 작품에서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사극 연기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녀가 섹시 코미디 장르인 색즉시공2의 여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색즉시공은 기존 한국 영화계에는 없었던 성과 코미디를 잘 결합한 새로운 분야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노출신이 많은 이 영화에 참여하겠다는 송지효의 말에 보수적이었던 그녀의 부모님은 당연히 이를 반기지 않으셨죠. 그러나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있고 딸이 너무 출연하고 싶어 했기에 부모님도 결국 심한 노출신은 없을 거다 라는 약속과 함께 촬영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송지효의 영화 속 배역은 수영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 정작 그녀가 수영을 아예 못했던 겁니다. 이에 그녀는 영화 촬영 전까지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과 함께 하루 3시간씩 수영 연습을 했고, 실제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던 그녀의 어머님에게 또다시 추가 훈련을 2시간씩 받으며 수영 실력을 길렀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녀가 참여한 색즉시공2는 극장 관객 수 200만 명을 넘으며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송지효는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데 바로 2008년의 영화 쌍화점이었습니다. 개봉 당시 송지효와 조인성이 알몸을 드러낸 쌍화점은 조인성과 주진모의 동성애 코드까지 더해져 역대 한국 영화사상 가장 야한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파격적인 작품이었죠. 송지효는 너무나도 과한 노출 장면이 걱정되었지만 영화의 시나리오, 극중 왕호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극도의 사실적인 묘사와 작품으로 유명한 유아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에 쌍화점에 출연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너무 소심해 주변 사람들에게 작품 출연에 대한 욕심이 너무 없어 보인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온 그녀가 처음으로 욕심을 보인 작품이었죠. 그러나 이번 영화의 출연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송지효는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촬영을 하지 않겠지만, 촬영이 끝난 후에는 엄마 아빠 그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딸을 뒀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 라는 말로 겨우 부모님을 설득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오로지 자식만을 낳기 위해 타국에 보내진 황후, 그리고 금지된 사랑을 하는 한 여성으로서의 비참하고 절박한 심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극중 연기를 했던 황후가 시간이 지날수록 초췌해졌으면 하는 감독의 바람으로 인해 그녀는 촬영을 했던 9개월 동안 저녁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체중을 감량하기도 했죠. 송지효는 영화 개봉 이후 쌍화점을 촬영하던 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운 작품이었지만 다시 하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괴로워도 좋다. 이처럼 엄청난 고생과 함께 만들어진 영화 쌍화점은 그녀의 고생에 답하기라도 하듯 대중의 큰 관심과 함께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화점 이후 송지효는 유재석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2009년 패밀리가 떴다에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당시 맨 얼굴에 뿔테 안경을 끼고 어설프게 추던 하디슈 춤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때 그녀는 영화 쌍화점을 촬영한 직후였기에 영화 속에서 보여준 이미지와 너무 상반된 모습으로 인해 더욱 큰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이때도 그녀는 지금처럼 여배우답지 않은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렇게 유재석이 송지효에게서 예능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죠. 런닝맨의 PD 또한 송지효를 인상 깊게 보며 이후 그녀는 런닝맨의 초기 멤버로 활동하게 됩니다.
런닝맨 초반 송지효는 남자 출연진들과의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에이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뒤이어 뛰어난 활약으로 2013년 SBS 여자 최우수상, 2015년에는 게리와 함께 SBS 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까지 받게 됩니다. 같은 여자 게스트가 등장할 때면 의뢰 예능 프로그램의 지저분한 패턴으로 남던 불편한 기싸움을 하지 않았던 것도 송지효였죠. 또한 뛰어난 외모에도 불구하고 화장도 잘 하지 않으며 보여준 털털함과 자연스러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고요. 물론 런닝맨 시청률 하락으로 인해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맞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녀는 멤버들 그리고 제작팀과 함께 런닝맨을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더욱 사랑받게 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런닝맨 출연으로 송지효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욱 큰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중국에서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에서 송지효 태그 동영상 총 조회수는 2021년 기준 약 18억 회인데, 이는 여자 연예인 중에서 중국 연예인들까지 모두 제치고 역대 1위를 기록한 수치였죠. 그녀의 아시아권에서의 인기가 얼마나 엄청난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송지효는 2017년부터 신세계의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 모델이 된 이후로 3달 만에 면세점 매출을 전분기 대비 10배 상승시킨 것입니다. 팬들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이 제품의 구매로 연결된 것이었죠. 송지효는 학창시절 내성적이다 못해 폐쇄적일 정도로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으며 자존감도 매우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누가 그녀를 쳐다보면 긴장을 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정도로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었죠. 런닝맨 멤버들에게 말을 놓는데 1년이 넘게 걸렸고, 지석진에게 오빠라고 부르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송지효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기까지 도와준 것은 런닝맨 그리고 사랑하는 멤버들이었죠. 스스로가 넘지 못했던 벽을 허물 수 있는 용기를 준 프로그램이기에 그녀에게 있어 런닝맨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한편 송지효는 런닝맨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에도 배우로서의 작품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런닝맨에 참여한 이후에도 그녀는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드라마와 영화에 참여했으며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의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배우로서 쉬지 않고 달려왔죠. 여고괴담을 위해 발레를 배우고, 드라마 궁을 위해 승마를 배우고, 영화 색색시공을 위해서는 수영을 배웠으며, 영화 쌍화점을 위해 충격적인 이미지 변신까지 했던 송지효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도 많이 힘든 척 했을 때, 그녀는 많이 힘들어도 조금 힘든 척하며 모든 것을 오롯이 혼자서 견뎌왔기에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죠. 한편 누군가는 그녀가 겪어온 일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일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소심한 성격을 가진 송지효에게 있어 그녀가 걸어왔던 그 길은 그녀에게만큼은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서였을까요? 런닝맨에서 한때 다시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냐는 질문에 그녀는 돌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송지효가 돌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그저 세상에 담을 쌓고 사는 송지효, 담지효답네 라고 웃어넘길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을 만든 저에게는 돌로 태어나고 싶다는 그녀의 답이 굉장히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송지효는 이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싸우며 살아온 세상의 모든 어른이 위대하게 느껴진다. 데뷔 이후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그녀만의 방식대로 그 누구보다 치열하지만 묵묵히 살아온 송지효를 응원하며 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